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이임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을 처음 만난 건 언제쯤인가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딸을 진료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딸 문제로. 네. 그때 딸은 어떤 병 때문에 왔었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질환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정제 계열인 디아제팜을 처방한 사실 있나요?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장시호나 정유라에게?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처방한 적이 없고 장시호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처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료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예. 그 보통 통상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도 그 환자가 이제 증세에 따라서 간혹 그 디아제팜 같은 거는 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환자들은 또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보통 환자들인 경우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무슨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그 과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아제팜이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나요? 프로포폴하고는, 그건 프로포폴은 제가 알기로는 마취제로 알고 있고 다이아제팜은 안정제다. 일시적으로, 네, 안정제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장시호가 당시 외래 진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직행해서 주사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사가 잘못된 보도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은 외래를 알겠습니다. 거쳐서, 네, 대통령을 진료하신 사실 있나요? 제가 직접 대통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김영재 실이 임상 허가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2014년 9월 23일인가요? 허가를 받기 위한 그 임상 실험에 정기양 교수가 참여를 했나요? 예, 임상 실험을 참가했습니다. 누가 먼저 제의를 했죠? 그것은 저 주치의랑 그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예. 그 김영재 씨를 최순실에게 시술을 했습니까? 어떤 거요? 김영재 씨, 그러니까 저희 실을요? 영스리프트를 예, 허가 받은 다음에는 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시술을 했습니까? 네네.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2014년 9월 23일이니까 그 이후에 했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순실이 처음 온 것은 2013년 4월경이라고 했죠? 네네. 그때 누구 소개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이병석 원장님 그 소개로 왔습니다. 2013년 10월에는요? 그때는 그 저희 환자 중에 한 명 그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네. 2013년 4월에 네. 이미 이병석 증인의 소개로 네. 최순실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네. 2013년 10월에 네. 6개월 후에 또 다른 사람 소개로 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가요? 그때 와서 그냥 실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허가도 못 해준다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자, 2013년 4월에는 시술은 안 하고 그냥 갔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어떤 상담을 했죠? 그냥 들어와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갔습니다. 어떤 걸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실 시술을 해달라고 영스리프트. 네네. 근데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10월에는 그거는 그때는 이제 절개하고 했죠. 예. 다른 실을 썼습니까? 그 실을 썼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째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째서 수술했죠. 그때 째서 13년 수술하고. 10월은 예. 2014년에는 영스리프트를 예, 또 허가 하고 받은 다음부터는 영스리프트를 했죠. 최순실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시술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없다. 네. 우리 정기호 증인, 정기택 증인,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우리 정기양 증인, 그거를 오전에 한 말씀한 사실이 없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걸 시술하려고 한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시술한 사실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운 것이 왜 그때 퇴선 명령을 안 했느냐. 그것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김경일 경위 그때 출동한 123 정장 김경일 경위도 보면 이게 목포 해양경찰청 경찰서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승객들을 퇴선시키라, 퇴선을 유도해라 이렇게 지시를 계속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결국 나중에는 마치 이렇게 퇴선을 그 지시한 것처럼 이게 허위 사실까지 허위 문서까지 해서 했는데 그 훈련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 퇴선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매뉴얼은 없습니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해상 훈련은 평소에 계속하지만 어떤 대행 여객선이 이런 경우에에서 어떤 퇴선 훈련이라는 등선해서 이렇게 승객을 하는 그런 훈련은 뭐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석균 증인은 그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배가 침몰되는 그 상황에 저는 그 위기 관리관실에서 이제 그 상황 계속 그 저희가 필요한 지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반에서 그냥 보고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필요한 조치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퇴선 조치 아닙니까? 퇴선만 됐으면 그때 헬기도 또 있었고 주위에 많은 그 구조함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선도 있었고. 일단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선장이 먼저 퇴선을 먼저 조치를 했은 게 그게 제일 아쉽고 두 번째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이제 뒤에 우리 구조함이 가서 그때 또 퇴선 조치가 그 아는 게 그 두 가지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퇴선 조치를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거 퇴선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시도 뭐 내려가고 했었습니다. 하여 제일 뭐 앞에 어떤 분이 저 얘기 의원님도 오전에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그 과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배가 어떤 침몰하면서 저희가 어떤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